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이번 주 경제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경제단체, 기업들마다 우려 쏟아내고 있는데 노조들은 총파업을 카드로 기업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경제 상황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미 관세 쇼크 아랑곳 없이 노조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투표자 86% 찬성으로 파업 가결했고 부분 파업 진행했죠. 기본급 14만 1,300원, 순익 30% 성과급, 정년 64세 연장,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이 노조 요구입니다. 회사는 주식 지급, 성과급 인상 등 조건 내세웠지만 정년 연장, 4.5일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평행선 이어지면서 교섭은 성과 없이 끝났고 결국 부분 파업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 노조도 이렇게 버거운데 노란 봉투법 시행 뒤 하청업체까지 사장 나와라 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합의했는데 삼성그룹 산하 직원들 충격 큰 듯 싶습니다. 초기업 노조 이재용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싹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SK 하이닉스에 가장 부러워하는 대목, 상한선 없애고 열심히 벌어서 남은 돈의 10% 뚝 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고 한 부분이죠. 돈 많이 벌어도 비용 빼고 세금 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나눠주니 삼성 직원들 부럽다 못해 착잡하다고 합니다. 비용, 세금 떼는 돈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하니 직원들 답답함 이만저만 아닌 듯 싶습니다. 최소한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달라는 직원들 요구, 경영진이 얼마나 귀구릴까요? 회원수 970만에 달하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4일께 해킹되고 내부 파일이 외부로 2차례나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데카드 보름이 지나서야 이 사실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죠. 이름, 연락처, 구매 내역은 물론 비밀번호 샜는지 당국 조사 벌이고 있지만 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불안하면 해지하고 카드 제3자 쓰면 보상하겠다는 게 롯데카드 설명인데 어째 뭔가 부족합니다. 번호 바꾸는 불편함, 누가 카드 쓸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HD 현대오일뱅크, 허용치 넘는 페놀리듬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1,760억 넘는 과징금 폭탄 맞았습니다. 회사 측 공업용수가 없어 재활용한 것이고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자회사로 옮긴 것도 불법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때렸습니다. 이 문제로 소송도 진행 중인데 1심은 전임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 선고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측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과징금 넣고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스토파 보기 이 시간에는 연말까지 위약금 문제, 과징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방통위와 SK텔레콤 문제를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었던 고객에 대해 지난달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면제 기한이 너무 짧다는 고객들 불만이 있었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 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직권 결정을 내렸는데 회사가 장고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통신사인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사전 예약 혜택을 주라는 직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 상황을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SK텔레콤부터 좀 보죠. 네. 혹시 회사가 추가로 위약금 면제를 연장해 줄까 기다렸던 고객들 그야말로 좋다가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좀 접어야 할 상황인데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의 가입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또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정긴통신사업법은 당사자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서면 제출인 만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까지가 기한이었는데 SK텔레콤은 끝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참 SK텔레콤한테는 불리한데 회사 입장에서도 방통이나 이게 여론 눈치를 안 볼, 당연히 봐야 될 상황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제 해킹 사태 이후에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탈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 또 앞으로 5년간 7천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 등 사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이미 재무적으로도 반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 SKT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각각 13%, 89% 급감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SKT의 시장 점유율은 해킹 사태 이후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휴대폰 교체 주기 2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한 번 떨어진 점유율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또 유사한 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면 모든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 연장이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해당 민원을 낸 소비자에게만 조정안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민원이 잇따를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전 가입자에게 적용이 예상이 되면서 이 조정을 내지 않은 소비자들의 관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높았던 건입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소비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위약금 연장을 기대했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이 일단은 결렬이 된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조정이 결렬이 됐죠. 그러는데도 여전히 피해 구제를 원한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민사 소송을 가셔야 합니다. 분쟁 조정이라는 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양 당사자 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민사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통신 분쟁 조정이 말고 다른 기구에서도 분쟁 조정이 여러 건 진행 중이죠? 네, 이게 여러 건 있어서 아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방통위사나 이렇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 말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개인 혹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각 분조위가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기구인데다가 조금 들여다보는 주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란 사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통신분조위의 결정과 회사 측 거부가 앞으로 나올 다른 기구들의 분쟁 조정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결정이 다른 집단 분쟁에 미칠 영향들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안은 별개로 SK텔레콤은 일단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이것도 수용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도 첨예하죠.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8억 원 가까이를 부과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회사가 당장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전적인 조치도 그렇고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해외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과징금 기준이 너무 낮고 감경 기준도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과징금 기준이 과연 지금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이런 제재 방안이 충분하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해서 회사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회사 측은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회사가 내심 기대했던 과징금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방통위 분쟁 조정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KT도 이번에 직권 조정 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SKT 말고 KT도 직권 조정을 받았는데요. KT는 지난 1월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건 때문에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당시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은품 제공 혜택을 고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과열되자 사실은 선착순 1000명 한정이었는데 이 고지를 빼먹은 채 홍보했다면서 일부 고객들의 예약을 임의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분조위가 약속했던 혜택을 KT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직권 결정을 했는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그래도 직권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측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쟁 조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 모두가 수립해야 성립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별 소비자들이 거대 기업과 바로 소송으로 보기에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구제 도움닫기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제3자인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기업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 방점이 점점 사업자 처벌보다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도 앞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과 또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재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공통 키워드 중 하나는 해킹이었습니다. 회원수 1000만 카드사에서 해킹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많이 쓰는 로봇 청소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해킹 사고 소식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하고도 보름 넘게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죠.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에 나가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롯데카드가 이번 해킹 사실을 좀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 말 롯데카드는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라고 다 해킹은 아닌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수차례 해킹이 이미 이루어졌고 2번의 파일 유출과 1번은 실패한 흔적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일간의 해킹 사실을 17일 만에 인지한 건데 곧장 금융당국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번의 유출로 1.7GB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는데요. 금감원이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반출 실패한 파일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 안에는 고객 정보가 없었다고 롯데카드는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내부 파일 자체가 유출된 건 맞다 보니 고객 정보가 포함된 게 확인이 된다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 사이에선 해지하고 재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혹시 모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또 카드 해지 납 재발급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금융보안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선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좀처럼 소비자 불안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SGI 서울보증과 웰컴 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특히나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금융권에서 최근 약 2달 동안만 3차례 해킹 공격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해킹 조직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내 계좌와 카드가 과연 안전한가,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도 내 사생활과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해왔던 중국산 제품들의 보안 취약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곳곳을 살피며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연동된 앱을 통해 촬영된 집안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뿐 아니라 연동 앱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국 업체 드리미 제품의 경우 누군가가 청소기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 있었고, 나르왈과 에코백스 제품은 별도의 인증 없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코백스 제품은 연동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속 사진첩에 악성 파일을 까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해킹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보락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안 기능이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업체 모두 보안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편의성을 앞세운 변화들은 언제나 리스크도 함께 키우죠. 기술 발전 속도만큼 리스크 대응 역량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업권을 막론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생 변화 지표가 나왔습니다. 결혼 건수는 반토막이 났고 아기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전인 1995년 약 40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2022년 1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소폭 늘어 지난해 22만 2,400건으로 다시 20만 건대로 돌아섰지만 30년 전에 비하면 44.2% 줄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2만 800건으로 같은 기간 54%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는 10건 중 1건이 다문화 결혼인 셈입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64.2% 증가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각각 33.9세, 31.6세로 30년세 남자는 5.5세, 여자는 6.2세 높아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 5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3만 명대로 3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초혼 연령이 오르다 보니 산모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입니다.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중은 지난해 남자가 14.1%, 여자는 15.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각각 4.1%포인트, 5.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혼 연령 역시 늦춰졌는데요. 2024년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가 51.6세, 여자 47.1세로 집계됐습니다. 1995년 각각 40.4세, 35.6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10살 이상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은 1.63명에서 0.75명으로 내려왔는데요. 비슷한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합계 출산율이 반토막 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하는 나이대가 올라가면서 아이도 1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졌는데요. 첫째아 비중이 61%로 30년 전보다 13%포인트 커졌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가 9년 만에 멈췄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 청신호를 이어 지표를 끌어올리려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기존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기 시작하면서 국내 빵값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빵값이 유독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빵값 얼마나 올랐는지 일단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8.6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난 2023년 7월 8.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난 3월부터 반년째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빵에 들어가는 달걀값도 급등한 영향인데요. 최근 경제 유튜버 슈카가 빵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며 소금빵과 베이글을 990원에 판매해 빵값 적정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6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 쌀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또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폭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폭을 20kg당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빵값에 쌀값까지 줄줄이 오르며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990원에도 빵을 팔 수 있는데 한국 자영업자들이 그간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고 싶어도 그러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건데요.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유통 구조, 또 밀수입 의존 등 여러 요인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조적인 요인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만큼 당장 소비자도 판매자도 만족할 만한 공감대를 찾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990원 소금빵 실험이 불집힌 이번 이슈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징역 15년 부형받으면서 카카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입니다. 하이브 공개 매수에 실패하도록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게 설정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더 뼈아픈 것은 카카오 법인에도 검찰이 벌금 5억 부형했다는 대목입니다. 카카오 카뱅 대주주인데 벌금 확정되면 카뱅 뺏길 우려 커집니다. 주가 곤두박질 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날개도 꺾입니다. 김 센터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입니다. 김 센터장이나 카카오 모두에게 시련의 계절인 듯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소비자 보호 앞세워 강도 높은 감독권 행사 예고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삼성생명 영순위입니다.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 MBK 조사 다시 들어갔죠. MBK 홈플러스 15곳 닫겠다고 하자 금감원, 홈플러스 인수 당시 출자자 모집, 빚내 인수한 뒤 인수기업 자산으로 빚 갚는 방식의 적정성 등 MBK 탈탈 털겠다고 밝혔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 묻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삼성생명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인 삼성전자 지분을 부채로 잡지 않고 영원으로 처리해왔는데 이 원장 시간 끌지 않고 원칙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해석한 금감원 결정 뒤집고 삼성에 불리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시민단체 시절 이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회사들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금융권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